자, 이제 특수한 어레이 형태와 인덱싱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플래트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만들 때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레인지를 써서 리스트를 쉽게 만들었잖아요. 뭐 일식 증가하는 리스트라든지. 근데 어레이에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펑션이 어레인지입니다. 리스트일 때는 레인지를 썼지만 넘파이에서는 어레이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레인지. 여기 어레인지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파이 어레이에서도 어레인지 펑션을 써갖고 쉽게 숫자가 연이어져 있을 때 그런 매트릭스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아까 3차원의 C 어레이를 계속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거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플래트닝은 뭐냐 하면은 다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바꾼다는 말은 다차원에 수많은 엘리먼트가 있잖아요. 그 엘리먼트를 그냥 1차원 어레이로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걸 보면은 일단 리스트를 하나, 빈 리스트, empty 리스트를 만들고 그 C에서 하나씩 불러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I, J, K 3차원이니까 3개의 인덱스가 필요하고 하죠. 그래서 C에서 첫 번째 장을 불러드리고 첫 번째 장에 첫 로를 불러들여서 그 첫 로에 칼럼별로 찍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장에 첫 열에 첫 칼럼별로 숫자를 프린트하라 해서 실은 프린트가 아니고 이 빈 리스트에다가 append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빈 리스트를 만들고 append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어떻게 거기다가 정보를 채워 넣는지 append를 이용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딱 1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걸 np array로 바꿔주는 겁니다. np array, np.array 괄호 속에 그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array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프린트하는 거는 그 오리지널 리스트, 원래 우리가 만든 리스트를 출력을 하고 np array로 바꾼 array를 출력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플래트닝, 평평하게 다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포문을 쓰면 이게 도대체 몇 줄을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플래트닝 펑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C를 플랫하라, 메소드 방식으로 평평히 펴라 이거예요. 플랫. 하고 그 플랫에 하면은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걸 어레이로 np 어레이로 바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 훨씬 편하죠. 그죠? 훨씬 편합니다. 자, 우리가 뭘 프린트 했냐면은 맨 앞에 C 매트릭스를 먼저 2x2x5 매트릭스를 프린트 하라고 했고 그거를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만드는 게 이 줄입니다. 이 줄이고 그 아래 이거는 array로 바꾼 것입니다. 그 아래도 플랫으로 그냥 곧바로 array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마지막 이 플랫 이 용어를 쓰면은 이 모듈을 쓰면은 이 메소드를 쓰면은 훨씬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출력 결과물을 한번 좀 더 주목해서 봅시다. 이 밑에 세 번째 줄 중에 첫 번째는 리스트로 똑같은 데이터가 표현을 된 거고 numpy array로 표현된 게 이 아래입니다. 보시다시피 리스트는 이건 복습입니다. 모든 엘리먼트가 커마로 구분이 되어 있고 모든 엘리먼트 앞에는 공간이 하나씩, 스페이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길면은 차지하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나 numpy는 이미 얘기했듯이 모든 데이터가 같은 스페이스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큰 스페이스가 표준이 되겠죠. 가장 큰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게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커마가 없이 엘리먼트가 구분이 되고 단순히 빈 스페이스로 엘리먼트가 구분이 되고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숫자, 두 자리 숫자에 의해서 공간 사이즈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 8 앞에는 스페이스가 원디지 숫자 앞에는 스페이스가 두 개씩 결국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0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바로 요 세 줄을 비교를 통해서 리스트와 numpy의 차이를, numpy에 있어서 array의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래트닝의 개념을 설명드렸고 평평히 피는 그 플래트닝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디멘전을 맞춰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레이블을 집어넣을 때, 레이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플래트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n차원을 1차원으로 줄여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트닝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NP array를 만드는데 arrange를 쓴다. 리스트일 때는 range를 썼고 array에서는 array range, arrange를 쓴다. 문법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인자 20일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range의 인자 구분 방식과 똑같습니다. 한 숫자가 있으면 시작은 뭐다? 0부터 시작하니까 첫 숫자를 안 주는 겁니다. 한 숫자만 들어갔다면 그거는 끝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끝나는 숫자가 리스트에 포함 안 되듯이 array에도 끝나는 숫자는 포함이 안 되고 array는 그 전 정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arrange 21이라고 하면은 21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array가 만들어지는데 그 숫자는 0부터 20까지. 그러면 21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걸 reshape, G를 다시 reshape 메소드를 갖고 다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3차원 array로 만드는데 한 장짜리, 두 장은 없어요. 한 장짜리 3 by 7. 21개의 숫자니까 3 by 7, 3 by 7로 만들면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그죠? 다만 이게 3차원이다 보니까 여기 꺽쇠, 대괄호가 3개씩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3차원의 첫 장에 3 by 7 2차원 array가 첫 장에 존재하고 나머지 장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입은 numpy ND array라고 돼 있죠. 그리고 arrange라고 했더니 이거 보십시오. numpy array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리스트인지 array인지 어떻게 하냐? 커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쉽게 여러분은 이게 리스트인지 array인지 비록 동일한 대괄호 속에 표현이 되더라도 쉽게 여러분은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range는 한 아규먼트를 받는 range가 있고 two 아규먼트를 받는 range가 있고 세 아규먼트를 받는 range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미 range는 수없이 공부했으니까 arrange도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단순한 거 반복하기보다는 가장 복잡한 세 번째 것만 여기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가 시작하는 숫자이고 20일이 끝나는 숫자인데 20일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서 2씩 스텝입니다. 스텝, 증분. 그러면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역시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라는 거고 여기 1부터 20일까지 arrange로 만들고 곧바로 다 reshape 20개니까 1부터 20까지 20개잖아요. 2 by 10 매트릭스로 reshape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rrange로 만들고 만든 오브젝트를 곧바로 reshape 메소드를 붙여갖고 실행해 버리는 거. 그러면 한 라인으로 두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한 라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러한 코딩 방식을 체인드 메소드 콜이라고 합니다. 연결해서 메소드를 콜한다 이거죠. 체인드 메소드 콜.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5부터 19까지 홀수로 두 스텝이 2이다 보니까요. 하나씩 건너뛰면서 어레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2디멘셔널 매트릭스 2x10 매트릭스로 만들어졌죠. 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그림 그릴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X축을 좀 촘촘히 하면 그림이 아주 스무드하게 나오고 X축 찍는 값을 섬기게 하고 하면은 그 매칭되는 Y값도 섬기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탁탁 꺾이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때 X축 값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X축 값을 어떤 펑션에 집어넣어야 Y값이 나와서 그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 linspace, np의 linspace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쉽게 어떤 구간 내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나눠버리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inspace의 신텍스를 보면은요, 시작 넘버, 끝나는 넘버, 이건 0과 1 사이에 11개의 숫자를 균등 배분된 이 인터벌을 만들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linspace에서는 이 마지막 숫자도 inclusive, 포함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웬만한 인덱스나 레인지, 어레인지에서 마지막 숫자 준 거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1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숫자, 구분 숫자죠. 몇 개의 이제 그러면 자, 이걸 런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0과 1 사이 두 밸류, 첫 숫자와 끝 숫자 지정한 게 딱 포함이 되어 있고, 총 11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걸 만약 10개로 나누면은 참 메시해지겠죠. 왜냐면 소수점이 여러 개가 되니까. 소수점이 이렇게. 왜냐면. 근데 이 경우 딱 보시면은 넘파이의 특징, 넘파이 어레이의 특징을 아주 간명히 볼 수가 있죠. 소수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큽니다. 한 숫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숫자의 공간이 일치해야 되다 보니까 0 같은 경우 이렇게 여백이 많은 거죠. 1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11 나오면 소수점이 줄어들어갔고,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소수점이 플롯 64비트였습니다. 64비트는 숫자를 나타낼 때 8비트가 사용되니까 88이 64, 8바이트, 8비트가 1바이트를 구성하니까 88이 64비트. 해서 아까 보면 8자리 숫자를까지 표현해 주는 게 플로트 64비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 경우는 소수점이 깔끔하게 다 끝나니까 11개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hape이 뭐냐? 원 디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1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원 디멘셔널 어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이즈는 11개 엘리먼트를 갖는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넘파이의 두 번째 컨텐트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특별히 고안된 어레이 사용법을 소개해드렸고, 인덱싱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플래트닝 평평히 펴는 방식을 소개해드렸고, 끝으로 이제 linspace와 arrange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